상이야! 옆나라 태자타는 킬러 형가를 사신으로 위장시켜 진나라로 파견하는 음모를 꾸민다. 한편 진시황의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기 위해 형가는 번호기 장군의 묵과 옆나라의 곡창지대 독항의 지도를 종합 선물 세트로 준비한다. 와이파이 초한지 6번째.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은 우리가 딕패밀리 좋아. 미안합니다. 시작하자마자 딕패밀리의 또 만나요 노래가 나와서 방송사고가 아닌가 생각을 하실 텐데 방송사고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태자단이 킬러 형가를 진나라 사저로 떠내보내는 바로 그 역수강가입니다. 드라마 시작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진심이 담긴 태자단의 노래가 끝나자 형가가 노래를 오답한다. 언제 준비했는지 탬버린 대신 요령을 꺼내드는 형가.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와우 베이베 베이베 베이베. 잠깐 노래가 좀 그런데 형가 형님. 그럼 자작곡으로 한 곡. 반주. 요 바람소리 쓸쓸하여 라. 역수는 자구나. 장사 한 번 더 남이여 돌아올 수 없으리. 이 노래가 바로 형가 작사 작곡의 역수가다. 비록 곡의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어쨌든 장사 한 번 떠남이여 돌아올 수 없으리. 노랫말 그대로 역수가는 형가의 출정가이자 장송곡이 된다. 진시황을 위협해서 나라 잃은 백성들에게 나라를 찾아주는 것이 최선이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태자. 진왕이 무고한 백성들을 도륙하고 차지한 땅을 반드시 찾아오겠습니다. 물론 진시황의 목도 함께 가지고 오겠습니다. 내가 건네준 비수에는 강력한 쥐약이 묻어 있습니다. 진시황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스친다면은 진시황은 그걸로 찍찍.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태자와 형가의 절친들은 모두 하얀 상복을 입고서 떠나는 형가를 배웅한다. 하지만 한 번 돌아선 형가는 뒤 한 번 돌아보지 않고 역수강을 건넌다. 반드시 성공하여 살아 돌아오시게나. 폐하! 연나라에서 사자가 도착했습니다. 돌려보내. 평화조약 맺자고 징징거리려고 온 거겠지. 평화조약은커녕 자매 개련도 못해준다 그래. 그 번옥이 대역죄인 놈의 목을 들고 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늘 폐하께서 관심 있어 하시던 독항의 지도까지 들고 왔습니다. 번옥이 놈의 목에다가 독항의 지도까지. 이거 대박이 아니냐. 완전 대박이옵니다, 폐하. 진시황의 입가에 금세 미소가 번진다. 뭘 꾸물거리느냐. 어서 들라해라 어서. 연나라의 사자를 둘러라. 드디어 번호기 장군의 목이 들어있는 상자를 든 형가와 독항의 지도가 들어있는 상자를 든 진무양이 등장한다. 어디 보자. 번욱이 역정놈의 머리통을 먼저 볼까, 지도를 먼저 볼까. 응? 근데 쟤는 왜 저렇게 떠는 거야?
진시황의 눈에, 아니 모두의 눈에 긴장해서 바들거리는 어린 진무양이 영 수상쩍어 보인다. 황송합니다, 전하. 오랑캐 땅에서 자란 아이라 단 한 번도 폐하처럼 위대한 천자님을 뵌 적이 없어서 떨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네가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진무양이 들고 있는 독항의 지도 속엔 독약이었나 쥐약이었나 아무튼 극약이 묻어있는 비수가 숨겨져 있다. 진무양. 그게 무엇이냐? 정확하게 알아거라. 비옥한 우리 옆나라의 땅 독학의 지도입니다. 그래. 그럼 지도부터 볼까? 예, 폐하. 제가 바치겠습니다. 눈치 빠른 형가가 진무양으로부터 독항의 지도가 든 상자를 넘겨받은 뒤 진시황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가 지도가 든 상자를 받친다. 요즘도 여기 땅값은 안 떨어지지. 진시황이 급하게 지도를 펼치는 순간 지도 안쪽에 숨겨져 있던 비수의 끝이 삐죽이 나온다. 그럼 여기서 현장에 있었던 두 시녀에게 직접 당시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이 쥐약 묻은 비수를 보는 순간 현가가 잽싸게 비수를 들고 진시황의 옷소매를 꽉 잡았으라. 나 그때 진시황 송장되는 줄 알았잖아요. 예. 아니 근데 형가가 진시황의 그 옷소매를 잡고도 찌르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어머 진시황 우습게 오지 마세요. 최초의 통갑 챔피언인데 옷소매 잡혔다고 못 도망가겠어요? 소매만 찢어지고 기둥 뒤로 휙 날았으라. 들으셨지라. 바람처럼 스쳐가는 그럼 숨었단게요. 그럼 형가는요? 칼 들고 진시황을 잡으려고. 그 생각하니까 갑자기 웃기네. 무엇이여, 이 돌고래 아니여. 이거 왜 왔는디? 아예 어맹난 신성이도 아니고 두 사람이 궁정기둥 사이를 돌면서 나 잡아봐 그랬잖아. 걸고 싶나요? 음악 그만! 내가 진작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스텝 좀 이상해. 그럼 그동안 대신들은? 아따 해설 양반 깎아보네. 어전에서 무기 소지는 불법 아니어라. 진시황만 그 긴 칼 있잖아요. 길어서 잘 빠지지도 않는 그 칼. 그거 차고 있어요. 황제의 안전을 위해서 황제 말고 다른 사람들은 어전에서 절대 무기 소지가 금지되어 있었다. 그 말씀입니까? 인자 알아들었어? 범인 잡으려면 진시황 지가 잡아야지라.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근데 두 분 전화번호 좀 주시겠어요? 여기서 그럼 다시 현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진시황은 기둥과 기둥 사이로 바람처럼 도망을 다니고 그 뒤를 독이 묻은 비수를 높이 쳐든 형가가 쫓는다. 칼이 아파져! 칼을 빼십시오! 아이고 왜 칼을 안 빼? 나 칼을 뒤로 돌려서 빼라고! 다급해진 대신들이 진시황에게 반말로 혼수만 두고 있을 때 한신하가 손에 들고 있던 약봉지를 형가의 얼굴에 향해 뿌린다. 야! 눈이야! 내 눈! 내놓아! 형가의 시야가 흐려진 틈을 타서 진시황이 드디어 칼을 등으로 돌려 뽑는다. 내 칼을 받아라! 진시황의 칼이 형가의 왼쪽 다리를 내리친다. 하지만 죽을 힘을 다해 쓰러진 채 손에 들고 있던 비수를 날리는 형가. 하지만 이미 초점이 흐려진 형가의 비수는 궁전 기둥에 꽂힌다. 패배를 인정하는 형가. 온발에 졌다. 내 놈이 빼앗은 땅을 다시 찾아서 백성들에게 돌려주지 못한 것이 아니다. 감히 나한테 킬러를 보냈다니. 지도에서 이 나라를 삭제하라. 그렇게 연나라는 지도에서 삭제되고 태자단도 죽음을 맞는다.
최초의 킬러로 유명세를 탄 현가는 지금까지도 소설이나 영화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되고 있다. 현가의 암살 사건은 9년 전이었다. 하지만 현가의 트라우마를 다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방랑사 사건이 겹치자 죽음이란 두 글자는 진시황에겐 가장 무서운 화두가 된다. 폐하 흰머리 하나에 10,000원입니다. 대신 검은 머리 하나 뽑으면 벌금이 10만 원이다. 폐하! 시급이 얼마라고?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검은 머리 하나에 10만 원이면 검은 머리 7개만 뽑아도 소녀 한 달치 월급에 다 날아가잖아. 너 월급이 70만 원이구나. 검은 머리 안 뽑으면 되잖아. 안 뽑으면. 진시황이 시녀의 무릎을 베고 벌러덩 눕자 울며 겨자 먹기로 진시황의 흰머리를 뽑는 시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이에요. 나 지금 검은 머리카락 뽑았지? 아닙니다, 폐하. 아닙니다. 내놔. 내놔! 진시황이 다그치자 시녀는 손에 들고 있던 진시황의 검은 머리카락을 낼름 입에 넣고 삼켜버린다. 나 머리카락을 먹었어! 이 벌려! 벌리라고! 벌리게! 여보라! 이 요망한 것을 법대로 처단하라! 감히 짐의 검은 머리카락을 뽑다니! 군사들에게 끌려나가는 시녀. 그래, 2판 4판이다. 독재자 몰아내고 지록실에 거대고 난다. 독재자 몰아내고 지록실에 제거한다. 순간 진시황의 주변이 얼어붙는다. 들었느냐? 네? 뭐요? 못 들었습니다, 폐하. 안 들린다. 너도 못 들었느냐? 저는 이 노래를 듣고 있느라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안 들려 저 독한 계집이 나한테 여정이라고 그랬잖아. 여정 다 들렸는데 뭐가 안 들려? 배우 윤여정 씨요? 예스! 나 지금 장난아니야! 저런 시냐 나부랭이까지 여정! 영정도 아니고 역정! 세상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삶을 산 진시황은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답게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요정이라는 소리에 진시황이 버럭하는 이유. 오늘 시간 다 됐지? 다음에 하자. 강수진이에요. 홍진욱이에요. 아우, 1인 2역했더니 목 아프네. 남도영이었습니다. 와이파이 초한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중국 역사상 최초의 킬러 현가는 사신으로 위장하여 한양궁 어전에서 진시황을 아련한다. 하지만 지도 속에 숨겨져 있던 비수가 발각되면서 연나라 태자 단이 모의했던 진시황 암살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현가는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다. 그 후 정서가 불안해진 진시황은 여자만 들리면 격하게 욱하는 증세를 보인다. 와이파이 초한집
7번째. 당시 여성 월간지 최고의 이슈 메이커는 당연히 진시황이었다. 특히 진시황의 친아버지, 즉 생물학적 아버지에 대한 논란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미용실을 찾는 고객들의 가장 핫한 이슈였다. 여기는 함양궁 근처의 한 미용실. 진시황 하는 집 봐. 왕족의 유전자일 리 없어. 아이고. 아이 그럼 그 진짜 그 여불이라는 장사꾼이 진시황 친아버지야? 뻔하지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장사꾼 성을 따서 여정이라고 놀리잖아. 그 이름이 뭐라고? 여불이? 그래서 진시황이 여자만 들어도 개망나니가 되는 거구나. 어머나, 아이고. 여불위.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채 진시황의 생물학적 아버지로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인물. 비단이 장수 왕서방 아니고 나 여서방. 젊어서부터 이 나라 저 나라 많이 돌아다녔다. 나 요즘 한국에서 중저가 화장품 떼다가 덤핑으로 중국 시장에 분다 해. 우리 중국 여자들 한국 화장품이라면은 메이드 인 프랑스, 메이드 인 이탈리아보다 좋아한다 해. 한국 화장품 띵어와 띵어와. 중국 전국시대에는 국제무역이 매우 활발했다.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난 여불이는 특유의 사업수단을 발휘하여 자수성가한 기업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 여불이가 조나라 수도의 본사를 확장하며 경제계 큰 손으로 떠오를 즈음 진나라 조정에서는 하필 왜 제가 조나라에 볼모로 가야 합니까? 진나라 태자 안국군의 수많은 아들 중 가장 유약하고 얌전한 아들 자초다. 그거야. 네가 장차 진나라의 왕위를 이을 태자인 나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냐. 볼모도 다 자격 조건이 있는 거야. 저는 다른 형이나 아우들처럼 사고 한 번 친 적 없는 범생입니다. 그러니까 널 보내는 거야. 우리 진나라의 대표로 조나라에 가서 국위 선양하라고. 볼모가 무슨 국위를 선양합니까? 저도 이제 모르는 것 빼고 다 알라입니다. 아이 그놈 진짜 애비 말에 꼬박꼬박 말대꾸야. 확장! 태어나 처음 한 말대꾸로 조나라 볼모 유력에서 확정 판정을 받은 자초. 결국 군사들에게 끌려나간다. 존재감 없는 안국군의 아들 자초는 조나라의 볼모로 던져진다. 조나라의 볼모로 던져진 찌질이 자초의 비명소리다. 한편 조나라의 본사를 두고 있는 거상 여불이가 정부의 고위 관직자에게 술 접대를 하고 있다. 아유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틈만 나면 진나라 놈들이 국경 근처에서 깝쳐서 우리 부서가 맨날 비상이야. 아하, 진나라 볼모가 와 있는데도 진나라에서 깝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들이 국제적인 또라이지. 아하. 진나라 왕이 얼마 못 갈 것 같아더니 애들이 돌았나? 그 소양왕 말입니까? 산소호흡기가 살려주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 되면 끝이죠. 살아도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면은 저기 안국군이 소양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지. 오빠들 머리 아픈 얘기 그만들 하시고 오랜만에 우리 집에 오셨는데 매상이나 쭉쭉 올려주셔야죠. 뭐 17년산, 21년산. 술자리와 함께 매상이 쭉쭉 올라갈 즈음 다시 안주거리로 진나라가 올라온다. 안국군이 왕이 되면 태자 자리를 놓고 박 터질걸. 안국군 아들들이 계란 한 판은 될 텐데.
그렇군요. 근데요. 안국군이 그 가장 청매하는 정부인한테는 아들이 없다면서요? 꼭 정부인한테 아들이 없어서 나라가 시끄러워지는 거야. 안 그래, 여사장? 예. 아이, 근데 그거야, 운명 아니겠습니까? 한편 조나라 공선건 대장군 집 문간방에서 하루하루 눈칫밥을 먹고 있는 찌질이 자초. 에휴, 아이 젊은 사람이 맨날 방 안에서 뭘 하시는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대장군. 저 정말 아무것도 안 합니다. 공선건 대장군 앞에서 쩔쩔매는 자초. 이유가 없다. 무조건 쫄고 본다. 아이, 오랜만에 바람이나 쐬러 갑시다. 바람이야? 갑자기 무슨 바람이? 아이고, 나도 자식 키우는 사람인데, 남의 나라에 와서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젊은 공자를 보니 마음이 안 됐어서 그럽니다. 나오세요. 시내 투어라도 합시다. 볼모로 조나라에 잡혀온 뒤 처음으로 조나라 시내 구경을 하게 된 자초가 설레는 마음으로 공선건을 따라 나서는데, 이 거리가 우리 조나라 젊은이들이 붉은 밥을 보내는 젊음의 거리입니다. 스키방? 저기 스키 타는 방도 있습니까? 스키 타는 방? 저기 저 간판에. 자초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간판을 확인하는 공선건 대장군. 글자를 그렇게 띄엄띄엄 내 마음대로 읽으면 됩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읽어보세요. 키스. 그쯤에서 공선건 대장군의 눈치를 살피는 자초. 그 순간 자초다, 자초 맞죠? 사인 좀 해주세요. 사진 찍어도 되죠? 진나라 불모 자초 맞죠? 자초를 알아보는 행인들이 순식간에 자초를 애워싼다. 그때 누군가 인파를 헤집고 성큼성큼 앞으로 나선다. 여불이다. 진나라 볼모 자초라. 여불이가 본능적으로 자초를 위부터 아래까지 쫙 스캔한다. 물건이야. 그것도 대물일세. 여불이에게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없는 돈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후각기관과 돈이 될 물건을 알아보는 특별한 시신경이 진화되어 있었다. 그런 그의 눈에 자초가 걸려들었다. 그날 저녁 세컨드 조희의 집을 찾은 여불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농담도 참. 아니, 어떻게 왕을 만듭니까? 세상의 모든 걸 사고 파는 나 여불이다. 그러니까요. 그냥 쭉 사업만 하세요. 사업해서 돈 좀 만지면 남자는 정치판을 기웃거리게 돼 있어. 그게 바로 남자다. 애첩 조희에게만은 좀처럼 얼굴을 붉히지 않는 여불이가 갑자기 버럭맨이 된다. 자기. 정치에서 패가 망신하는 집안이 한둘이냐고요. 정치판 잘못 기웃거렸다가는 패가 망신. 내가 왕을 만들면 되질 않겠느냐? 무슨 왕? 밀림의 왕? 정글의 왕? 내가 왕 만들면 어떡할 거야? 나도 자기 이런 점이 좋긴 해. 식지 않는 열정과 도전 정신. 진짜 나 왕 만들 수 있는 남자가 다. 어따대고 남자 소리 질러. 달랠 때 들어야지. 눈 깐다. 쉐쉐. 세상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는 여불이지만 애첩 조희에게만큼은 순한 양 같은 남자 여불이 곧바로 눈 깐다. 밤새도록 전자계산기를 두드리던 희대의 장사꾼 여불이는 다음날 곧바로 공선건 대장군 집 문 앞에 차를 대령한다.
얼마 전에 있었던 파리 모터쇼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다던 바로 그 차종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단 2대뿐이라는. 이야. 예. 우와. 바로 그 2대 중 한 대입니다. 여자보다 차를 더 좋아한다는 공선권 대장군을 위해서 여부리가 선물로 차를 떡하니 대령한다. 아이, T 말고 CAR, you know, car? 자, 공선권 대장군. 야. 자, 여기 열쇠 날아갑니다. 아이야. 열쇠를 받자마자 바로 시동을 거는 공선권 대장군. 아이, 지난번에 SNS에 친구 신청했을 때, 아유, 안 받아줘서 정말 미안해요, 여사장. 아이고. 아이, 내가 그때 너무 바빴거든. 아이, 백성을 위해 나란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 고충이 얼마나 크시겠어요? 진 나라에서 온 볼모까지 데리고 계신다면서요? 자초. 걔 착하지. 주눅 들어서 말썽도 안 부려. 한번 우리 집에 둘러요.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아이고, 제가 젊은 친구를 제가 왜? 흑사리 껍질 볼모이긴 해도, 그래도 왕손인데, 명색이 진나라 왕손. 자, 이쯤 되면 시동이 제대로 걸린 셈. 출발이 좋다. 말 나온 김에 날 잡읍시다. 차까지 받았는데 내가 술은 한 잔 사야지. 그럴까요? 그렇게 마련된 술자리. 공선권 대장과 여자들이 화장실에 가고 여부리와 자초 둘만 남는다. 이 순간만을 기다린 여부리. 자, 이거 받으시죠. 이게 뭡니까? 카드 한도 무제한 다이아몬드 카드입니다. 이런 걸 왜 저한테 주시는 겁니까? 예, 집도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 주머니라도 두둑해야지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아니, 총수님. 한도 무제한 카드 한 장에 바로 넘어오는 자초. 그동안 없어도 너무 없었다. 강수진, 홍진욱, 남도영. 와이파이 초한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멍이야! 중국 전국시대는 국제 간의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대인 만큼 장서로 돈을 번 거상들이 많았다. 그 중에 한 사람 여불리. 조나라의 분서를 두고 있던 국제무역상 여불리는 마침 조나라의 볼모로 와 있는 진나라 태자 안국군의 아들 자초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다. 와이파이 초한지 8번째. 여보리는 자초를 집으로 초대한다. 자, 드세요. 호텔 뷔페 같습니다. 뭐 한 장 드실 나이 아닙니까? 마음껏 드세요. 그래도 요즘은 그 총수님께서 주신 카드가 있어서 가끔 피자도 시켜 먹고 스테이크도 먹고 살만합니다. 근데 그 호칭이 총수님이라뇨. 그냥 그 삼촌, 뭐 이렇게 편하게 부르세요. 편하게. 정말이지 몇 년 만에 받아보는 호의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보리가 툭 하고 건드리자 자초가 그냥 빵 하고 터진다. 아버지한테 머리 받고 남의 나라에서 눈치밥 먹으면서 저 정말 많이 아팠어요.
청춘 아닙니까? 아프니까 청춘입니다. 청춘인데 왜 아프냐고요. 나이 들면 어쩌려고. 슬퍼도 나는 아느라 참고 참. 아니, 여자인 캔디도 안 오는데 그만 눈물을 거두세요. 장차 진나라의 태자가 되실 분 아닙니까? 태자라는 소리에 눈물을 뚝 그치는 자초? 태자라고 하셨습니까? 아이고, 엄마나 입안에서만 맴돌던 말이 입 밖으로 그냥 튀어나버렸네 이게. 아이고 참. 여보리 반박자 쉬고 바로 쑥 들어간다. 하지만 뭐 충분히 현실 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는 없는 얘기죠. 이제 곧 아버지이신 안국군이 왕에 오르면은 그 아들 중 한 사람이 태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공자께서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나 볼모로 보내진 아들입니다. 고국에 있는 형 동생들과는 급이 다릅니다. 이 젊은이라면은 꿈이 있어야지요. 그 꿈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꿈은 독이라고. 제가 공자의 인생을 리셋해드리겠습니다. 저를 믿고 제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처음과는 사뭇 다른 눈빛으로 여보리를 바라보던 자초. 슬그머니 테이블 밑에 있던 손을 내민다. 정말 리셋이죠? 이때 진나라 왕족의 인물 관계도를 펼치는 여보리. 안국군과 화양부인은 지금도 끔찍이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여기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첩들이 있지만 안국군과 화양부인의 사랑은 별 이변이 없는 한 한동안 계속 상승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국군과 화양부인 사이에 하트 3개. 만약에 화양부인에게 아들이 있다면 의심할 것도 없이 그 아들이 태자가 되겠지만은 다행스럽게 화양부인에겐 자식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이 대목에 주목해야 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자초. 우리가 왜 그 대목에 주목해야 합니까? 왜냐? 바로 그 빈자리의 주인공이 당신입니다. 저요? 자초 공자께서는 이제 곧 화양부인의 양아들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진나라의 태자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더 자연스럽게 왕의 자리에 오르실 겁니다. 저 자초입니다. 저 지금 여기 조나라 볼모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당신의 인생 이 여부리가 리셋하면 달라집니다. 족수님,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자신만만해하는 여부리의 발등에 코를 박으며 매달리는 자초. 제가 왕이 된다면 우리 진나라를 통째로 다 드리겠습니다. 제발 저를 여기 조나라에서만 빼주십시오. 아이고, 제가 진나라를 통째로 받으면은 진나라 대신들하고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는 제 명을 재촉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합니까? 자, 그럼 이것부터 받으세요. 이게 뭡니까? 황금 구슬이에요. 넉넉히 넣었으니 아래 것들과 구슬치기나 하면서 슬슬 일해주세요. 황금 구슬 일부러 이뤄주란 말씀입니까? 주변에 내 사람을 만드셔야죠. 내 사람을 만들려면은 황금 구슬 정도는 이뤄줘야 하는 거예요. 정순이. 저는 내일부터 바로 사업에 착수하겠습니다. 여기 신상백 브랜드별로 개별 포장. 모처 백화점 명품관에 등장한 여부리가 그야말로 신상 명품들을 싹쓸이한다. 파리, 밀라노, 뉴욕, 런던 컬렉션에 등장한 의상 전부, 물론 구두까지 올킬. 하루 종일 명품관과 면세점 쇼핑을 마친 여부리가 녹초가 돼서 애첩 조회를 찾는다.
년이야? 어떤 년이냐고! 명품관을 통째로 샀다면서 나한테는 이 백 하나 들고 나타나? 저기야, 사업에 필요한 소품 산 거야, 소품. 뭐? 명품 얘기하고 있는데 소품을 들밀어? 너 오늘 딱 죽었어. 들어와. 그건 이 성질하고는 아우. 잠시 후 조이의 직성이 풀리고 나서야 난리가 진정된다. 그럼 우리가 진나라 주인이 되는 거네?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몽달겠다. 날아오는 커피잔에 제대로 이마를 강타당한 여불이 혹 달고 해외 출장 가게 생겼다. 화양부인에게 바칠 명품들로 가득 찬 개인 전용 비행기에 여부리가 오른다. 목적지 진나라 함양. 이륙 착륙. 벌써 다 왔다. 진나라에 입국한 여부리는 제일 먼저 화양부인과의 만남을 주선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화양부인의 친정언니를 낙점하여 취향저격 전술을 펼친다. 바로 택배 전술. 누구세요? 택배 왔습니다. 택배요? 일찍 남편을 잃고 함양군 근처에서 혼자 살고 있는 화양부인의 친정언니. 택배 아저씨 기다리기가 그녀의 유일한 낙이다. 여부리가 누군데 나한테 택배를 보냈을까?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택배 왔습니다. 여부리는 시간차로 쉴 새 없이 택배를 발송한다. 그 다음 날도 택배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셨어요? 화양부인의 친정언니가 택배 중독 2기 증세를 보일 즈음 택배 발신의 장본인 여부리가 등장한다.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택배계 기다리 아저씨 여불입니다. 들어오세요. 그동안 보내주신 택배 잘 받았습니다. 역시 프로들은 첫 만남부터 깔끔하다. 저는 그저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면서 물건이나 파는 장사꾼이에요. 글쎄요. 그러신 분이 내 동생 화양부인한테 무슨 볼일이 있으실까? 아유, 아주 그냥 이 처음부터 돌직구를 날리시네요. 저는 해외 직구 아니면 돌직구입니다. 그럼 저도 돌직구로 응답하겠습니다. 장차 진나라 함양에 큰 상단을 꾸릴 계획이에요. 그런 일이라면 얼마든지 도와드려야죠. 경제를 살린 일 아닙니까? 경제도 살리고 청년 실업자들도 살리고. 참. 예. 화양부인께 자손이 없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팩트인가요? 슬슬 속내를 내보이는 여부리. 왜 아니겠어요. 나중에 왕노를 시킬 최수종 닮은 아들 하나만 쑥 낳으면 세상에 아무 걱정이 없을 텐데. 참, 이게 큰일입니다. 젊어서야 미모로 사랑을 받는다지만은 이게 나이가 들면은 이게, 더군다나 이게 궁 아닙니까? 꼭 필히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죠. 아니, 생기지도 않는 아들을 어디서 만듭니까? 이런. 이게 깜빡 잊을 뻔했네요. 혹시 자초공자를 아시는지요? 잡초공자요? 그런 공자가 있었나? 잡초 말고 자초. 그 조나라 볼모로 있는. 조나라 볼모. 진짜 그렇게 말씀하셔야 빨리 알아듣죠. 잡초공자가 왜요? 아직 살아있어요?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그분이 화양부인께 보낸 선물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잡초가 우리 동생한테 선물을 보내요? 무슨 선물? 글쎄요. 저는 그냥 부탁만 받은 일이라서. 근데 이걸 어떻게 전해드리나. 저한테 주세요. 제가 직접 동생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용달차 한 대 분량입니다. 그래, 놀래라.
잡초? 조나라에 볼모로 가 있는 잡초 말이야, 잡초. 여기는 함양궁 화양부인의 처소. 두 자매가 무릎을 붙이고 앉아있다. 아, 생각난다. 그 자초 말하는 거지? 뭐 자초든 잡초든 간에 그 아이가 너를 그렇게 걱정하고 그리워한단다. 걔가 나를? 왜? 아들 없이 홀로 지내는 자기 엄마랑 너랑 결국에는 같은 처지가 아니겠냐고. 아이고, 지렁이 용 걱정하고 있네. 그 볼모로 잡혀는 있지만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조나라 사교계를 꽉 잡고 있다는데? 응? 쭉정이과였는데? 너한테 선물을 용달차로 하나가득 보냈대. 알게 모르게 후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돈도 그렇게 잘 쓴대. 이상하네. 그 자초가 그 자초 맞아? 야, 답답하다 얘. 그 여부리 사장을 네가 한번 은밀하게 만나봐. 아니야. 은밀하게 만나면은 괜히 소문만 더 이상하게 나니까 아예 대놓고 한번 만나. 선물을 뭘 보냈대? 이렇게 해서 드디어 여부리는 자신이 꿈꾸는 권력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간다. 강수진이에요. 여부리 홍진욱이에요. 자초 남도영이었습니다. 와이파이 초한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멍이야! 조나라의 볼모로 잡혀있는 자초를 진나라 왕위에 등극시키는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여부리. 여부리는 안국군의 총애를 받고 있는 화양부인의 친정언니에게 먼저 물량공세를 펼친다. 물론 화양부인과의 만남을 위한 떡밥이다. 작전대로 여부리는 화양부인 언니의 소개로 화양부인을 만나게 되는데 와이파이 초한지 9번째. 마이 베이비들! 화양부인은 여부리가 풀어놓은 선물 보따리에 정신줄을 놓고 만다. 베이비, 사랑스러운 것들. 이리 와. 여기서의 베이비는 진짜 아기 베이비가 아니라 화양부인의 취향을 저격한 명품 신상 백과 구두를 말한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한꺼번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베이비들을. 아이, 송구하오나. 저는 그저 심부름만 했을 뿐 준비는 모두 자초 공께서 직접 하셨어요. 그 아이가 정말 날 이렇게나 생각한단 말입니까? 자식이 없어 많이 외롭고 쓸쓸하실 거라면서 늘 걱정해요. 고맙고도 대견한 공일세. 베이비. 내 베이비들 어쩔 거야? 그날 이후로 화양부인은 안국군의 안색만 살폈다. 모름지기 타이밍이 중요한 법, 비빌 때를 보고 비벼야 하는 법이다.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때 아닌 묵찌발을 하는 안국군과 화양부인. 화양부인이 야무지게 묵을 외쳤지만 안국군의 보자기가 움직이질 않는다. 그렇다면 이번엔 안국군 차례. 안국군의 힘을 뺀 찌에 화양부인의 손가락이 저도 모르게 맥없이 탁 풀어져가지고 딱 찌를 만든다. 아무튼 찌부인이야 찌부인. 찌만 부르면 그냥 사죽을 못 쓰네. 자 이제 이 말을 까시오 부인. 살살 아셨죠? 살살 때리면 재미가 없지. 게임의 취지에 안 맞아. 앞니말을 깐 화양부인이 부릅뜬 눈으로 안국군을 지켜본다.
그렇게 날 보면 내가 어떻게 때려? 눈을 감으시오. 감으랜다고 감는 화양부인. 그러나 그 순간 여러분은 지금 진나라 왕실에서 태자가 태자비의 이마에 알밥 먹이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어리나 젊으나 늙으나 서로 좋아라는 것들은 노는 꼬라지가 어쩜 저렇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치 뿅뿅 유치 찰나. 아유 근데 이상한 건 내가 하면 안 유치하다? 이보시오, 태자비. 그렇다고 그렇게 울음을 터뜨리면 내가 얼마나 무안하겠소. 소리만 요란하지 별로 아프게 때리지도 않았는데. 알밤 때리기 위해서는 소리와 통증이 정비례한다. 이 남자 여자 올려놓고 무슨 헛소리야? 진짜 아프긴 한데 소좀 아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서 우는 게 아니면 이렇게 저와 마주 앉아 놀이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전 이 세상에 딱 한 사람뿐입니다. 뭔 소리야? 남들은 주말이면 아들하고 브런치도 먹으러 가고 마트도 가고. 에헤, 또 그놈의 아들 타령. 아들 하나 가져보는 게 평생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어쩌다 하룻밤만, 그것도 살짝 문지방만 넘었다 와도 몇 달 후면 배가 남산만해서 다니는데 어째서 부인은 다 못난 제 탓입니다. 제가 방역사 그렇습니다. 아유, 좀 그만 우세요. 좀 그치면 아들을 만들어 주실 겁니까? 그 아들은 내가 못 만드는 게 아니라 부인이. 조나라 볼모로 가 있는 자초를 양자로 삼겠어요. 누구? 귀를 의심하는 안국군. 그 조나라에 그 볼모로 가 있는 그 개. 아니, 지금 자초라고 했어, 지금? 네. 잠깐만요. 우선 귀 청소부터 합시다, 전하. 잽싸게 서랍을 뒤져 귀개를 찾아오는 화양부인. 이런 말을 할 땐 귀 청소를 깨끗이 해줘야 이해가 빨리 되는 법이거든요. 안 그래도 아까부터 간지러웠는데. 안국군이 귀개를 든 화양부인을 보자마자 무릎을 베며 벌러덩 해벌레 눕는다. 전하, 그러니까 제가 아들이 없으니 아이고 간지러워. 뭐가 간지럽다고 이렇게 요란을 떠십니까? 빨리 이쪽으로 놓으세요. 간지럼에 몸을 비트는 안국군을 다시 눕히는 화양부인. 좀 전보다 더 정성을 들여 귀 청소를 한다. 그리고는 다시. 간지러워. 나 정말. 내가 자초가 화양부인의 양자가 되면 내가 전 재산을 건다, 내가 아주. 화양부인이 귀청소를 해준 그 다음날 바로 안국군이 여부리를 궁 안으로 부른다. 국제무역상 여부리라고 합니다. 그대가 조나라에 있는 우리 아들을 잘 보살펴주고 있다 들었어. 아유, 제가 공자를 보살피다니 이게 당치 않은 말씀이에요. 아니라는데? 맞다니까요. 자초공자는 효성이 지극하고 날이면 날마다 책을 가까이 해서 그 식견이 푸른 바다와 같고 효심이 푸른 하늘과 같은 분이에요. 조나라의 볼모로 잡혀 사시기에는 그 학식과 인품이 너무나도 아까운 분이에요. 애들은 크면서 변한다더니. 그 성품과 학식이 아까워가지고 제가 그냥 한두 번 탈출을 권유해보기도 했는데. 그런데요? 이게 그냥 나라와 두 부모님께 누가 될 거라면서 극구 사양하셨어요. 아카데미 극본상과 연기상이 아깝지 않은 여부리다. 거의 거짓말 자탄기 수준이다. 뒷일은 내가 책임질 테니 때를 봐서 탈출을 도모하라고 전하시오. 그렇다면은 먼저 징표를 하나 주셔야겠는데. 징표라니?
자초공자께서 목숨을 걸고 조나라를 탈출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십사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초가 우리를 믿고 탈출할 수 있도록 징표를 하나 달라 그 말씀이죠? 그럼요, 마마. 그래, 내 얼마든지 약조를 해주마. 그렇다면 너도 나한테 약조를 하나 해줘야겠다. 무엇이든 분부만 내리십시오, 전하. 여부리가 바닥에 코를 박고 납작 엎드린다. 앞으로도 내가 그대를 자초의 사부로 삼고 싶으니 사부의 마음으로 모쪼록 우리 자초를 끝까지 보살피겠다고 약조를 해라. 아이고, 이 영광이에요, 전하. 여봐라! 여기 여부리에게 공증받은 서약서와 황금을 듬뿍 내주거라. 믿지는 장사를 하면 여부리가 아니다. 결국 여부리는 진나라 함양 땅에 뿌린 돈보다도 훨씬 많은 재물을 싣고 조나라로 돌아간다.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여기 안국군이 사인한 서약서가 딱 상황이 믿기지 않는 자초. 떨리는 목소리로 서약서를 읽는데, 나 안국군은 자초가 살아서 진나라로 돌아온다면 대자비의 양자를 삼을 것이다. 이렇게 좋은 날 파티가 빠질 수는 없죠. 제가 준비를 시켜놨으니 저희 집으로 넘어오시죠. 여부리는 자축하는 의미에서 파티를 준비한다. 저기 조이야, 노래는 조이 네가 해야 하지 않겠니? 아우, 당연하신 말씀. 제가 노래 좀 불러줘야 파티가 파티답죠. 그럼 네가 병풍 뒤에 가가지고 노래를 부르다가 다리 하나를 슬쩍 내놓고 요래요래 흔들면은 그냥 쌍팔년도 무대 연출. 제 무대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Y 엔터테인먼트에서 1년 동안 걸그룹 연습생 시절을 거친 조이다.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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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래. 여부리의 애첩 조이. 몸을 슬쩍 비틀기만 해도 오, so sexy. 위아래 어머, 벌써 오셨나? 누구세요? 자초가 도착하면서 본격적인 파티가 시작된다. 위아래 위아래. 실력 발휘하시는 조희 선수. 제대로 필 받은 자초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리듬을 타는데, 위아래 여부리 못마땅하지만 별 수가 없다. 장차 진나라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인물이다. 월날이라네? 이번엔 아주 며칠 안 된 따끈따끈한 연인처럼 몸을 밀착하고는 리듬을 타고 있네, 얘네들이. 야, 자초와 조이 그래도 되냐, 너희들? 자기, 이런 춤은 어디서 배웠어? 자기 멋쟁이구나. 기가 좋아. 아유, 신나. 오랜만에 땀 좀 뺀 자초가 파티가 끝난 다음에도 가지를 않고 여부리의 눈치를 보는데 왜 그럴까? 저한테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있어요? 혹시나 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아이고 앞으로 공자하고 저는 생사를 함께할 사이에요.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못할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헐. 여부리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조이? 소희. 조이, 소희가 아니고 조희요, 조희. 이적의 호적의 잉크 마른 색이 그 감히 누구의 점을 가지고 마음이 통하십니까? 아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못소리거든요. 이 나쁘지 않아요. 연애해봐야 돈만 깨지고 시간만 깨지고. 하지만 지금 여부리 총수님이 제 곁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를 둘러싼 모든 것에서
탈출하겠다고. 조이와 저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불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초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주먹을 다른 손으로 감싸 슬그머니 원위치 시킨다. 남자 사이에 여자로 금감은 끝장난다. 강수진입니다. 홍진욱입니다. 남도영입니다. 와이파이 초한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멍이야! 국제무역상 여부리는 조나라의 볼모로 잡혀있는 자초를 탈출시키기 위한 물밑 작업을 시도한다. 진나라 안국군으로부터 자초의 탈출을 위한 무한 지원을 약속받은 여부리는 조나라로 귀국하자마자 자초와 함께 자축 파티를 벌이는데 그 자리에서 자초는 여부리의 애첩 조희와 금방 사랑에 빠진다. 와이파이 초한지 10번째. 자축 파티가 끝나자 세숫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 들어온 초희가 정성을 다해 여보리 위에 발 마사지를 시작한다. 아이고, 간지러봐요. 간지러봐요. 나리만을 위해서 어렵사리 해외 공동 구매로 산 발 마사지 전용 크림입니다. 아이고, 간지러봐요. 간지러봐요. 엄마. 조이와 저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필 그때 자초가 던지고 간 대세가 생각나 갑자기 욱하는 여불이. 이런 육식갑자. 나리, 갑자기 육식갑자라니요? 아니다. 아니에요. 향이 아주 좋아요. 나리의 각질 제거, 오늘 이 조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아유, 간지러봐요. 가만히 계세요. 발 씻은 세숫대야를 내동댕이 치며 여보리가 조이를 와락 품에 안는다. 수첩, 갈비뼈 나가겠습니다. 듣거라, 조이야. 예? 너 내가 하는 말이라면은 뭐든지 다 듣는다고 했지. 딸랑딸랑, 말씀만 하세요. 아까 그 자초놈이 너하고 썸을 타고 싶다고. 나이 브라즈. 어떻게 남자들은 저만 보면 사족을 못 쓴답니까?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면? 자초에게로 가거라. 나를 사랑한다면 이쯤에서 사랑이 장난입니까? 사랑해서 헤어진다는 말 따위 개나 줘버리세요. 여보리와 조희가 이별 아닌 이별 예식을 치르고 있을 그 시간, 동건 달을 보며 잠 못 들어 하는 자초. 그대 두 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네. 그대이지. 야, 잠 좀 자자, 잠 좀. 깼잖아.
자초, 이 남자 조희에게 제대로 빠졌다. 전 자초한테 갈 수 없는 몸입니다. 아이고, 이 조이야. 네가 자꾸 이러면은 내 맴이 아파요. 조님이 나리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여기, 여기 초음파 사진도 있어요. 임신을 했다고? 여부리는 조희가 내민 태아의 초음파 사진에 아빠 미소를 짓는다. 나리의 부부라면 죽는 일도 마다 않을 자신이 있지만 이번 일만은 그리 할 수가 없습니다, 나리. 여부리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더니 음흉한 알 수 없는 미소를 짓는다. 주파날이 튕겨지는 그의 머릿속. 가만히 있어봐. 조희가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자초하고 결혼해서 아들만 낳는다면 자초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도 있다는 결론. 내 아들이 진나라의 왕이 된다. 주파날 몇 번 튕기더니 여부리의 머릿속으로 막장 아침 드라마 한 편이 훅 지나간다. 야. 지금 가, 지금. 너 반드시 꼭 필히, 자초한테 가. 미쳤나봐. 홀몸이 아니라고요. 애 초음파 사진 봤잖아요. 이건 하늘이 내게 주신 기회다. 아니, 너에게 주신 기회예요. 여부리가 방금 머릿속으로 연출한 여부리표 막장 드라마를 조이에게 차근차근 들려준다. 그러니까 저는 장차 진나라의 태후가 되고 이 뱃속의 아이는 진나라의 왕이 된다는 해피엔딩? 아따냐, 지금 사랑 타령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서 자초 걸어가고 쏘물 타거라. 왜 밀어? 전 궁생활이 체질에 안 맞습니다. 궁생활이 체질에 안 맞다니? 전 소양인이란 말이에요. 발랄하고 화끈한 성격이라 궁은 답답해서 싫습니다. 네 체질이 문제가 아니야. 조이야, 권력이라는 건 말이다. 손에 쥐기만 하면은 남들이 다 네 체질에 맞춰. 그게 권력이에요. 걔들이 다 소양인이 된다니까. 정말입니까? 그래도 전 나리의 사랑 없이는. 알아. 나도 널 너무너무 사랑해. 나리. 조희의 임신으로 마음이 급해진 여부리가 다음날 바로 자초를 찾아간다. 말씀드렸듯이 조이는 본디 조나라의 명망 있는 가문의 여식이라 조국에 대한 긍지가 있어가지고 이 조나라를 떠나고 싶어 하진 않아요. 총재님, 아니 태부님, 여태부님. 애가 타는 자초가 여부리를 태부라고 부른다. 태부는 왕자나 세자의 과외 선생님을 이르는 말, 즉 스승님이시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약조를 하나 해주시면은 제가 어떻게 꼬셔볼 수도. 약조합니다. 무슨 약조라도 하겠습니다. 훗날 자초공께서 왕위에 오르시면은 조희를 정비로 간택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당근이죠. 지금 약조하신 거예요? 설마 내가 여태부 앞에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왕위에 오르면 꼭 조희를 정비로 삼겠습니다. 여부리는 조희의 배가 불러오기 전에 서둘러 두 사람의 결혼식을 치러버린다. 신랑 자초는 하객들을 향해 만세 선창! Put your hands up! Yo! Put your hands up! 만세! 만세! 만세!
볼모로 잡혀온 조나라에서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가던 진나라 공자 자초는 여보리라는 천부적인 장사꾼을 만나 하루아침에 진나라 안국군의 적자가 되더니 모태솔로 탈출은 물론 결혼까지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하루하루를 보낸다. 분만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조희가 급하게 분만실로 옮겨진다. 여러분들은 지금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의 엽기적인 천울음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타부, 이 아이를 보세요. 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글쎄요. 눈이 부리부리하고 턱선이 강한 게 뭐 저하고 틀 리가 없죠.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이게 정말 발가락이 똑같아요. 이 아이는 장차 내 뒤를 이어 진나라 왕위에 오를 아이입니다. 미션이 임파서블 하나 저는 여태부만 믿겠습니다. 출연료가 얼마가 되든지 톰 크루즈로 스카우트 해서라도 미션을 컴플리트 하겠어요. 톰 크루즈라면 저도 안심입니다. 어이구 이 장차 왕이 될 놈아! 태어나자마자 왕이라는 단어에 반응을 보이는 진시황. 캐러멜 마키아토처럼 달짝지근한 자초의 신혼생활이 쏜살처럼 지난다. 그리고 우리 집에 왜 왔니 밟으러 왔단다 우승금을 밟으러 왔더니 걸핏하면 조나라 국경지대에서 깐족되는 진나라 군사들 한두 번이 아니다. 당연히 신경이 곤두선 조나라 조정. 폐하, 이는 필시 진나라가 우리 조나라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올모인 자초가 결혼까지 해서 애까지 다 살고 있는데 이럴 순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자고 임마.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볼모를 처형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불가합니다, 폐하. 비켜 이 대신들아. 최근 진나라의 군사력은 세계 3위권 밖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아이, 걔네가 그렇게 세졌어? 예, 폐하. 그러니 진나라를 볼모로 잘못 건드렸다가는 진나라가 우리를 공격할 국제적인 명분을 주는 겁니다. 이건 우리들의 사기 문제입니다. 볼모가 무엇입니까? 이런 경우 응징하기 위한 인간 탐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진나라의 뻔뿌질은 계속될 겁니다. 뻔뿌질? 죄송합니다. 펌프질. 우리 군을 선동하기 위한 펌프질 말입니다. 심리전에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폐하. 야, 잠깐만. 니네들이 이러니까 내가 이 정무적인 판단을 못 하잖아. 내 앞에서 저 싸우지 좀 말고 결정을 해서 오라고 제발 임마. 올모 자초를 처형해 그 목을 진나라에 택배로 보내셔야 합니다, 폐하. 통촉 가소서. 허허허허허허, 자초의 목숨이 풍선껌처럼 위태위태하다. 지금 풍선껌 씹을 때가 아니에요. 긴장해서 그래요. 긴장해서. 마이크 테스트. 쎄.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조나라 군사들이 나를 잡으러 온 모양입니다. 어떻게. 자초! 넌 포위됐다! 듣고 있나, 자초? 뭐하고 있나, 자초? 자초! 풍선껌 불고 있다! 강수진, 홍진욱이었어요. 응애요. 남도영이었습니다. 와이파이 초한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